유시민하고 심재철하고 이 사건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보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을 둘러싼 그때 그 당시에 정치인 김대중 그 사람을 둘러싼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또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재철하고 그 유시민하고 누가 더 큰 거짓말쟁이인가, 누가 더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운동권에 있을 때는 21살, 22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철없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철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지성인들, 깨어난 지성인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군부 독재.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이 또다시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김대중이라는 어떤 야당 정치인,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김대중 이라는 정치인과 엮여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때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감금을 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한 것도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들 연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을 하게 될 때 보호해야 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김대중 그때 그 당시에 그랬을 정도로 심재철에게도 유시민에게도 운동권이었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그랬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제 유시민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당의 군부 쿠데타와 맞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정오했는지 그것이 참으로 이제부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지나간 시간에 김대중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김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하야.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부귀영화. 무슨 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아들들 때문에 대단한 문제, 특히 둘째 아들 홍업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 목소리 생생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술서 알릴래요 나와가지고는 김대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전부 다 가짜로 썼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유시민이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잖아요. 되고 나서 이제 말년에 완전히 그냥 지지율 떨어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상처가 난데 소금을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하야해요 이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결 같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현재도 존경받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도 전두환에 맞서는 가장 힘있는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오를 퍼본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에 나왔을 때도 완전히 제일 선두에 서갖고 그냥 뜯어말리면서 막
그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일이 많았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했는데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신분 세탁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을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딱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는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가 대학교 대학교 동아리 운동권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진술서를 쓸 때 온갖 방법으로 피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술서를 말할래요 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진술서를 자기는 잘 썼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또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시민은 지금 현재 이제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쓴 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죠. 그때 잡혀갔을 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웅담을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얻어맞아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참으로 천진난만하다고 할 정도의 얘기를 대화의 희열에 나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현재 이제 공격한 심재철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감옥에 갔잖아요. 그 유시민의 어떤 그 진술서하고 연관이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한 15년인가 지나고 나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진술서 쓴 거 내용 이걸 갖다가 자기가 본 적도 없으니까 유시민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때 엄청나게 많이 잡혀갔대요. 그래갖고 완전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서로 간에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기억으로는 7월 중순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서류를 썼을 때가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건이 다 촉발된 거니까.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심재철이 저는 날짜를 얘기하길래 굉장히 저 날짜 때문에 또 이렇게 걸려들겠다. 왜? 심재철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간 사람이고 자기가 또 계속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무혐의로 이제 저번 달에 풀려난 사람이니까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은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이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간에 서류를 이렇게 받아내가지고 가지고 있고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생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유시민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재철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5년형을 받고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는 이제 자기도 힘들어서 결국은 변절을 해가지고 그 변절한 것 때문에 또 이제 김대중에게 아주 심한 타격이 가게 된 거니까 한 명은 또 변절을 했고 한 명은 또 진술서에서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상세 지도를 만들어 준 거니까 둘이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뭐 잘했다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이제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더 거짓말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 그런데 심재철은 심재철이 쓴 것을 보고 유시민이 그대로 자기가 썼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재철이 이제 이렇게 먼저 진술서를 써놓은 걸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나는 유시민이 말하기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심재철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진술서 쓴 게 있더라. 내가 그 진술서 쓴 걸 보고 그대로 쓴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그렇게 커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심재철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심재철이니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소리, 무슨 헛소리 이러면서 자기는 6월 30일 날 감옥에,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잡혀 들어온 겁니다. 7월 중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진술서를 쓴 날짜가 6월 11일과 12일 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새빨간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심재철 걸 보고 썼다는 것이. 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유시민이 딱 쓰자마자 18명이 바로 지명수배 돼가지고 다 줄줄이 사탕 엮여갖고 잡혀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술서를 말하려 해서. 나는 그 날짜를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오겠네 하고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바로 진짜 나온 거예요. 심재철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러면 유시민은 왜 그런 정확하지도 않은 날짜에 유시민은 심재철 걸 보고 썼다고 했는데 심재철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럼 심재철 걸 보고 썼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은 서류를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나쁘다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시민하고 심재철하고 같이 학생 운동을 하고 같이 잡혀 들어가고 했었던 분이 이제 유시민의 거짓말, 심재철의 변절 해서 이제 올린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또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림이 조금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고 또 나는 민주당을 이제 지지한다. 자한당을 이기려면 민주당밖에 없어. 이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거짓말을 대놓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무조건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자한당도 그냥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한당이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2세와 3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간단 말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고 사기를 전 세계에서 정말 그리스 다음으로 잘 치는 그런 불명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나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그것은 지금 이렇게 쏟고 속이고 쏟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2세와 3세를 생각해서 진짜 은행일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나라의 일을 맡겨야지. 이렇게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맡기는 그런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논쟁이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걸로 뭐 끝이 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제대로 된 진실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